96.3MHz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서 매일 오전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일상이 문화가 되는 수원의 이야기, 별거 아닌 문화도시 프로그램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정치 부탁드립니다. 살면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준 한마디는 뭔가요? 위로가 되어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쁜 현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지치고 힘든 우리의 일상에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주는 그 무언가를 발견한다면 우리의 삶이 살아갈 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별거 아닌 문화도시 수원을 그리다 2회는 로컬 청년문화 가치 갈호 위로를 담다 이야기를 전할까 합니다. 임재범의 위로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숨죽여 울지 마요. 그 불 꺼진 방 안에서 알아요 얼마나 힘든가요. 물새듯 빠져나간 그 희망과 노력들이 헌 표정과 한숨 남겨줬나요. 그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쉬어가도 끝난 게 아니니까. 캄캄한 아침 무거운 내일 끝없는 미로 속을 걷는 우리들. 하나 결국 그대는 답을 찾을 거예요. 같이 울고 같이 들고 같이 가면 덜 지치고 덜 외롭게 걸어요. 터지는 생각들로 잠 못 들고 힘든가요. 알아요. 그 마음 나 또한 늘 그랬죠. 가슴 속 불덩이가 차던 숨을 짓누르면 뛰쳐나가 밤새 뛰던 미친 밤. 그대 넘치게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틀렸어도 끝난
네, 오늘 별거 아닌 문화도시 수원을 그리다 2화 시간인데요. 인문클럽 로컬 청년문화 가치에서 시민감독을 맡고 계신 이현주 감독님 모시고 네, 재미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아우, 네. 네, 자기소개 직접 부탁드릴게요. 자기소개요? 네. 네. 저는 율전동에서만 한 27년? 오, 27년 산 거의 반토박이? 네. 네. 반토박이 그냥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는 수원의 율전동 주민 이현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문클럽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계기가 궁금해요. 이걸 거의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는 예전에는 좀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한 적은 없고,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주민들과 함께 그분들이 좀 끌어내거나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도와드리는 역할들을 좀 많이 했었고, 직접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 활동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하는 것들을 많이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래에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지인분께서 이런 인문클럽이라는 활동이 있는데 좀 참여해보면 어떠냐라는 좀 제안 아닌 제안? 얘기를 좀 전해 듣게 됐어요. 근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항상 중간중간 저도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 대표분들하고 작은 모임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하면서 거기에서도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항상 갈증이 뭐였냐면, 이거를 왜 하고 우리가 왜 이거를 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놓치고 있는 거에 대한 좀 갈증이 되게 좀 많았었거든요. 그냥 하고, 그냥 재밌으니까 하고, 근데 그 재미를 어디에서 찾고, 왜 하는지, 그걸 통해서 뭘 얻고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하나의 이슈화처럼 그냥 뭔가에 돈을 써서 누가 준다고 하니 지원금을 조금 준다고 하니 그걸 그래도 뭐라도 하면 재밌잖아. 그냥 이런 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프로젝트를 했던 분들한테도 되게 아쉬움이 되게 컸고 근데 여기에서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 가치를 중심으로 좀 만들어가는 부분을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그 갈증이 좀 해소될 수도 있고, 저도 더 에너지를 더 갖고,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해서, 재밌겠다. 나의 갈증을 좀 풀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 갈증이 해소되고 얼마나 신날까 해서, 되게 호기심 가득하게 좀 참여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와, 제가 들었던 인문클럽 참여 계기 중 가장 훌륭한 참여 계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가요? 네, 저는 단순하게 전화로 사람이 부족하다고 참여해달라고 해서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그랬더니 실제로 이렇게 행동으로 동참하기 힘들더라고요. 나에게 뭔가 이렇게 좀 다가옴이 있는 근본적인 뭔가가 있어야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특히 인문클럽 5가치 중에서 가치가 5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디에 참여했고 왜 그걸 참여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저희 그 같이 활동하셨던 분 중에 아파트 그 대표분 중에 같이 지금까지 이제 꾸준히 뭘 좀 할 게 없을까? 우리 이런 거 재밌게 해볼까? 하고 이제 꾸준히 소통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콜을 했죠. 우리 이거 정말 너무 재밌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한번 참여해 볼까요? 그랬더니 네,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흔쾌히. 그래서 그분하고 5가지 가치 중에 우리가 좀 잘 표현하고 좀 우리가 잘 참여할 수 있고 이야기들을 좀 끌어내고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좀 1차적으로 좀 둘이 얘기를 좀 나눴었어요. 이제 나눴을 때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활동하는 게 저는 주민분이나 지역에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분도 아파트 분들이나 지역 주민들과 같이 계속 협업하면서 지역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고,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좀 연결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컬이라는 거에 좀 관심이 갔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 세대다 보니까 청년이라는 거에 좀 키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물론 중요하고 소중한 이야기들이겠지만 로컬 청년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우리의 관심사와 좀 되게 공통된 부분이 있으니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로컬 청년 문화에 참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거기서 저희가 이제 사실 항상 좀 청년이라는 화두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약간 뒷전이었다고나 할까? 예, 그래서 지금 청년들에 대해 좀 더 많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되게 선택을 잘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팀 이름이 되게 특이하던데요. 아, 네. 오색 청개구리요. 네, 팀 이름의 그 의미가 뭘까요? 항상 이름을 막 심사숙고하다가 어느 순간 번뜩이는 하나에 꽂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름이라는 게. 저희가 참여했던 게 인문클럽, 그다음에 저희 이야기들이 나중에 팀으로 이제 구성이 되면서 저희가 가치를 가지고 팀이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인문클럽 안에 인문도시 주간의 어떤 활동으로 거기에 참여를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오색 프로젝트에 이제 저희가 참여하는 거였는데, 또 공교롭게 또 저희가 5명으로 인원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각각 우리도 각각의 색깔이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팀들도 각각의 색깔이 있고,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이 다른 서로의 장단점들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잘 조합해서 한 가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다 보니까, 오색? 그래? 그리고 저희 컨셉이 처음에는 거꾸로라는 컨셉이 있었거든요. 좀 재미요소를 좀 해보자. 항상 실행과 생각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럼 5명이 모여서 오색? 그러면 우린 거꾸로? 그럼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청개구리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또 색깔도 하고 서로의 각자의 색깔을 좀 어떻게 색으로 표현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5명이 모인, 되게 보면, 우리는 반하는 게 아니라 재미요소를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각각의 장점들을 좀 살려서 이 이야기들을 좀 펼쳐보자 해서 오색 청개구리라는 5명이 모인, 아주 개성 있는 색깔들이 모인 오색 청개구리라는 팀 이름으로 좀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오색이라 그래서, 다양한 색, 뭐 이렇게 청개구리, 수원이기 때문에 청개구리,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되게 단순했었네요. 네, 처음엔 단순했는데, 지금 네. 얘기하신 것처럼 수원의 네. 청개구리도 모토였었어요. 우리 청개구리 대표하는 게 청개구리잖아요. 예. 네. 그것도 청개구리인데, 우리의 색깔이 독특하게 개성 있게 드러나면 좋겠다 해서 그 청개구리를 우리의 색깔로 한번 표현을 같이 해보자라는 의미가 좀 붙여졌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이라는 게 우리가 다 수원이잖아요. 연결선을 다 보다 보니까, 예, 청개구리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예, 맞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중적인 이제 오색 청개구리 팀으로 그러면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어떻게 활동하게 됐는지 좀 이야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처음에는 가치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로컬 예. 어떤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을까요? 그럼 먼저. 저희가 로컬 청년 문화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나 로컬 청년에 대한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어떤 프로젝트나 좀 활동에서 좀 중요시 여겼던 것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청년과 연결되고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청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치는 로컬 청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청년은 우리와 함께 항상 있는 분인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서 어느 청년에만 꽂히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그럼 청년이 함께 할 수 있고 폭넓게 봐서 우리 누구나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쉬웠던 부분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이야기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저희가 지역에서 녹아낼 수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좀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수원이라는 게 휴먼시티 수원이잖아요. 근데 휴먼시티 수원인데 저도 그렇고 저희 팀원들도 다 느꼈던 게 뭐냐면 휴먼시티 수원인데 휴먼이라는 걸 어디서 느낄 수 있을까 했을 때 퀘스천이라는 게 찍히더라고요. 뭐 유명한 곳은 많아요. 뭐 팔색 그다음에 우리 화성 행궁 엄청 유명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휴먼이라는 거를 시민들이 좀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하다가, 얘기하는 중에 다른 좀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이 있어서 그 청년을 저희가 초대를 했고, 그 초대를 통해서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지역에서 위로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 위로를 받냐고 했더니, 특별한 게 아니래요. 그냥 말 한마디? 그냥 툭 던지는 내 얘기를 들어주고, 그냥 그래, 수고했어. 이 말 한마디가 자기가 힘들었을 때, 그게 되게 큰 힘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다만 청년의 얘기만은 아니겠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 수원에 다양한 세대들이 살고 있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이 세대들이 느꼈던 아니면 받았던 그 위로들은 어떤 걸까? 그렇다고 하면 그 위로를 받았던 우리가 그 위로를 함께 나누고 받았던 곳들도 함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매번 우리가 어떤 장소를 찾아가고 그 장소가 화려하고 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의미들이 다 있을 건데 그걸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위로를 받았던 그 장소들이 있을 텐데 그 어떤 위로의 말과 그 장소들을 어떤 건지를 한번 함께 나누면 그게 되게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들을 좀 펼쳐내게 됐고요. 오색 청개구리 팀으로 저희가 한 거는 이 위로의 말들을 좀 모아보고, 그 다음에 세대별로도 좀 나눠보고, 그리고 이 장소들을 좀 모아보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수원의 휴먼시티 수원이라는 휴먼과도 닮아있는 우리 지역에 정말 수원이라고 하면 그래, 휴먼시티 수원, 휴먼. 사람을 움직이는 거야, 라는 거. 그런 사람과 가까이 있다는 거, 그걸 좀 인식하고 싶은 부분도 좀 컸었어요. 그래서 네. 이런 활동들을 좀 담아내는 부분을 이번 인문도시 주간과 함께 오색 프로젝트에 좀 참여하게 된 활동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사람에 많이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네. 우리가 어떤 벼룩시장이나 옛날에는 물건들을 나눈다고 했는데 물건을 그냥 단순히 나누다 보니까 그냥 깨끗한 거, 새 거, 좋은 거 이런 거에 꽂히잖아요. 근데 그 옷에도 다 의미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연이 있는 거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그 뭐죠? 업사이클링? 네네. 업사이클링. 네.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리사이클도 있고 업사이클링도 있지만 우리가 소방관의 그 호스 이야기가 담긴 그 땀이 담긴 걸로 만들어진 그 가방에는 되게 소중한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 물건을 대하는 태도와 받아들이는 태도도 다르고 그게 그 사람한테 고스란히 그 마음이 전해지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장소를 단순하게 장소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좋았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냥 저수지를 바라봐도 그냥 저수지를 바라보는데 그냥 허한하게 보인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는 편안함을 느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거기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래 그동안 너 참 열심히 살았어 라는 말에
위로를 받고, 그래서 그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 장소들이 우리가 이미 펼쳐져 있는 뭐 광교 호수공원 이런 그냥 보기에 좋아서 너무 좋고 그다음에 거닐기 좋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가 가진 작은 소중한 장소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고 되게 소중한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 네. 사람과 스토리와 가치가 있는 그런 이야기로 만들어내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자, 여기서 잠깐 그 쉬었다 가는 코너로 선생님의 신청곡 하나 듣고 네, 또 이야기 계속해 나갈까 합니다. 선생님 신청곡 하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있고, 제가 제 차에서 타면 꼭 듣는 제 CD의 10번에 있는 곡이에요. 네, 아, 뭐죠? 박강풍의 비원을 듣고 아, 싶어요. 네, 그러면 박강성의 비원 한 곡 들으시고 또 다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봬요. hersek한 모습이었었지 말하기조차 힘이 들어 침묵의 그 시간이 흘러간 뒤에 마지막으로 내게 하던 말 나보다 못난 사람에게 잊혀져 있던 사람에게 나 전에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만 될 것 같다고 미안하단 말과 함께 흐느끼던 너의 모습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냐고 따지듯이 내 철교했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아 너만 행복해준다면 하나의 말 한마디면 너를 너무 사랑했어 미안하단 말과 함께 흐느끼던 너의 모습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냐고 따지듯이 내 철교했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아 너만 행복해준다면 하나의 말 한마디면 너를 너무 사랑했어 나는 아무렇지 않아 너만 행복해준다면 하나의 말 한마디면 너를 너무 사랑했어 그런 그녀에게 어떤 아무런 소식조차 없죠 하지만 행복할 거라고 믿으며 이 노래 속에 그녀를 보내요
네, 선생님의 최애곡 박강성의 비원 듣고 왔습니다. 네, 앞에서 이야기 나누시기를, 네, 위로를 담다라고 제목, 위로를 담으시는데 그냥 담는 게 아니라 휴먼시티에 맞게 사람과 스토리와 가치를 소중히 담으시려고 노력하셨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담아서 위로를 담다라는 제목을 그래서 만들게 되신 건가요? 이 제목까지 제목이 위로를 담다가 되기까지 또 자세한 이야기 또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장소가 그냥 부각되기보다는 그곳에 담긴 이야기들, 그곳을 거쳐간 곳, 그다음에 사람이 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로컬 청년에서 좀 담고 싶었던 부분이 위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담다라는 건 이 앞에 가로가 있거든요. 아, 네. 제가 그걸 네. 놓쳤네요. 예, 가로가 딱 있더라고요. 예, 그냥 위로를 담다가 아니라 가로하고 위로를 담다예요. 그래서 가로라는 것은 우리가 머물렀던, 바라보았던, 누군가와 함께했던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위로를 담다는 그 장소, 그 어딘가, 그 어느 곳에서 나는 누구와 함께 어떤 누구에게 위로를 받았는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가로로 됐지만 네모일 수도 있고 동그라미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표현을 읽어서 해야 될지 되게 말로 저희가 소개할 때 네네. 힘들었거든요. 그냥 가로 위로를 담다 이렇게 말해야 되나 봐요. 장소였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뒷골목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하찮게 여기던 장소로만 보면 정말 하찮게 여기는 어떤 그 쓰레기가 가득한 장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나는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누군가의 한마디로 인해서 나는 위로를 받았지, 그곳을 바라보면서 내가 위로를 받았던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만 봤을 때는 깨끗하냐, 지저분하냐, 아니면 혼란스럽냐, 여기가 정돈되어 있냐, 그다음에 보기에 좋냐, 걷기에 좋냐, 이런 거지만 그게 어떤 누군가와 함께 있고 거기에서 누군가의 말과 함께 있었다고 하면 그 장소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괄호에는 무엇이 담길지 누구도 몰라요. 각자가 가진 그 장소는 있을 거라는 거죠. 그쵸. 사람마다 그게 다르니까, 네, 여러 가지. 그래서 이렇게 공모를 해서 모으셔가지고, 영상도 만들고 책도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영상이 몇 분짜리죠? 영상이 6분 18초인가? 6분이 조금 넘을 거예요. 이거를 선생님 직접 만드셨어요? 네, 직접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영상을 사진으로 보내준 거를 모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영상으로 받고, 그 다음에 사진도 받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일반인 분들이 영상을 담기가 이게 쉽진 않더라고요. 애초에는 저희가 왜 우리 릴레이 챌린지 있잖아요. 네네. 옛날에 챌린지들, 얼음 챌린지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거를 영상으로 해서 챌린지로 해서 누군가를 지목하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요즘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지목해서 띄우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게 우리 수원에,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위로를 받는구나. 이렇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좋은데요? 근데 되게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의외로 안 이어지죠? 예,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과, 그다음에 이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뭔가 내 거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땐 좀 더 용기가 날 텐데 내 거를 소개한다고 하니까 얼굴이 나오는 것 자체도 좀 부끄럽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얼굴을 담거나 이게 하는 것들 그리고 장소는 좀 머무르는 곳이다 보니까 이걸 영상으로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챌린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릴레이 챌린지라는 작은 제목도 만들고 했었는데 그게 한 두 분 하고 이렇게
쉽게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는 힘들겠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이걸 참여하는 자체가 또 알리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같이 나누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초점을 좀 더 보자 해서, 그 다음에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변경을 해서. 네. 변경을 했는데, 저희가 전시를 아무래도 한 5일인가 저희가 하기로 했었거든요. 이게 전시를 할 때 시민분들이 오셔서 그 이야기들을 그냥 편하게 앉아서 쉬어가는 그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큰 기술이 필요하게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이분들이 위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다 해서, 영상을 꼭 해야 되겠다 해서 배워서 했습니다. 네. 인터넷을 찾아서 이런 해서 부족하지만. 네. 네. 다음에 혹시 그런 일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까지 이게 안 왔어요. 저도 참여했을 텐데, 이게 의외로 소문이 많이 안 났던 거예요. 저한테까지 안 온 건. 네, 주변에서 좀 이걸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찾는 게 쉽지는 않았고, 그리고 제가 이분이 어느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만드셔서 2022 인문도시 주간에 전시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전시 제목도 그러면 예, 똑같아요. 괄호하고 위로를 담다 해서 저희가 책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팀원분들이 어느 한 분이 그냥 치우쳐서 담당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수고는 분명히 더 있었을 거예요. 는 있었지만, 각 분들이 한 파트씩 맡아서 한 분은 책을 위주로 좀 담당자처럼 했고요. 그다음에 책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에는 팻말도 만들었는데, 팻말은 그 장소에 저희가 직접 갔다가 비치를 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만든 게 책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판넬로 제작해서 시민분들이 어디에서 그분들은 오고 보시는 분들이 거기에 위로의 단어와 장소를 보고 어디에서 공감이 많이 가시는지 좀 투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유 게시판도 만들어서 같이 참여하는 루트도 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영상도 제작해서 했고, 그다음에 작은 판넬을 처음에는 저희가 왜 텃밭에 이렇게 보면 이름 꽂아놓듯이 그렇게 제작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시 소유라던가 개인 소유라던가 이렇게 그 연결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이 되게 복잡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런 걸 하는 게.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에는 데스크에 놓을 수 있는 작은 데스크 형태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책에도 나와 있고 팻말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에 괄호의 장소가 들어가 있고 위로의 단어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연을 제안해준 그 제안자의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시는 현장에서는 그것들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보고 가시고 그다음에 투표도 하시고 그다음에 포스트잇 작업을 하셔서 참여하셔서 나는 이럴 때 위로를 받는다라는 내용들도 좀 적어주시고 그런 참여를 하셨고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에서 이제 추후에 남아있는 부분은 이 팻말을 비치하는 부분이 좀 남아있어요. 그 부분은, 예를 들면, 개인 가게? 네. 아니면 카페 같은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밥집 같은 데도 있고, 거기에 가서는 저희가 개인 컨택을 해서 찾아가서 이런 의미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됐고 시민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제작이 됐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것을 여기에다 좀 비치하고 다른 분들이 이런 부분으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좀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 부분은 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다른 분도 그 장소나 그 위치들이 되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 자체만 네. 보는 거, 예, 그럴 것 같아요. 그 책이나 영상에는 샵 이렇게 해놓으셔서 달아놓고 거기 사진도 이렇게 담아 놓으시고 그래서 그 장소에 나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분명히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가게들은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님들이 찾아오는 게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요. 저희 이거 네, 할 때에 네. 저희가 이거를 인터넷이나 어떤 그 온라인 상에서 사진을 딴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음, 사연을 받았고요. 이 장소를 연결돼서 그 지역이나 가까운 곳이나 아니면 연결된 접점이 있는 곳은 본인들이 다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가서 직접 다 찍었고요. 제가 맡은 부분은. 근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사진을 다 찍었는데, 꽤 멋있더라고요. 꽤 네, 네, 멋있고, 네. 그 네. 장소를 가면서 좀,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는 느낌이 되게 컸어요. 맞아요. 네, 여기에서 어떤 장소에서 그런 위로를 받았을까? 이제 네, 조금 네. 다르게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냥 맞아요. 예, 했을 때는 별게 없잖아요. 네, 별게 네. 없는 곳에 갔을 때는, 저걸 보고 그냥 보는, 경치 좋다. 좀 탁 트여 있다. 네. 이랬는데, 그 이야기들이 떠오르니까, 아, 네, 네. 이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위안이 되었던 곳이,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정말 좋았겠다. 아니면 이런 네. 생각이 들었겠다. 그래서, 그게 정말 되게 큰, 어떻게 네. 보면 감동이었거든요. 맞아요. 어떤 분이 율천동 담벼락, 그 학교 담벼락이었나? 그걸 네네. 해놨던 거, 거기를 또 그 담벼락의 그림을 다시 보게 되고, 네. 어디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되게 네네. 관심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위로가 필요할 때 사람들에게 추천 장소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그렇게 해서, 쌤, 그 마무리까지 다 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인문도시주간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또 위로를 담은 그런 내용들 중이나 또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 인문도시 주간에 와서 방명록에도 또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네, 되게 맞아요. 예, 감동 있는 글들을 많이 남겼던데 위로를 담다의 그 영상과 책에 담겨진 것 중에 가장 선생님 기억에 남는 거 하나, 그리고 방명록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 이렇게 선생님 혹시 기억에 남는 거, 감동적인 걸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방명록에서. 방명록에서. 방명록에서 먼저요. 예. 네. 방명록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그냥 읽으면 될까요? 네, 선생님. 네. 어, 위로 충만 공간에서 큰 위로와 힘을 얻고 갑니다. 책에 제가 위로받은 장소가 나온 걸 보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감동이에요. 많은 수원 시민들을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따뜻한 위로존 안에서 행복하세요. 와, 네, 저, 저도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선생님이랑 네. 통했나 봐요. 실제로 저희가 했을 때, 제가 아까 포스트잇 작업하고 나는 이런 거에서 위로받는다 했을 때, 제일 잘 참여하고 많이 참여해 준 게 어디였던 것 같으세요? 세대로 보면? 어, 그냥 우리, 바로 말씀해 주세요. 많아서.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요? 예, 그쪽이 저희가 전시하는 공간이 아파트 근처 지역 쪽이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오는 식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111CM에서 했죠? 네, 맞아요. 예. 아, 그런데 아이들이 저희가 음, 이거 쓰는 거라고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냥 와서 있으니까 아이들이 제목고, 뭐, 나는 어떤 곳에서 위로를 받았나요? 라는 문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음, 옆에 있는 포스트잇을 들고, 그냥 엄마가 사랑해 하고 얘기해 줄 때, 아니면 꼭 안아줄 때, 이렇게 아이들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그런 자체에 그냥 아이들이 막 적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감동적이었던 건, 한 어머니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전시가 너무 좋대요. 이게 좀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소가 그 장소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받고
이 사연들이 있고 그 장소가 평범하게 보였던 장소가 다시 다르게 다가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가보고 싶다고 진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위로받고 가신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도 너무 감사했고 여기에 저희가 처음에 담고 싶었던 부분들이 작게나마 시민들과 좀 나눌 수 있고 공감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와, 선생님들도 그렇게 사람들의 반응에 또 이거 지금까지 이걸 준비했던 그런 과정들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네. 맞습니다. 오색 청개구리 팀도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 전시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위로를 담다라는 그 책에 담겼던 사연 중에서는 선생님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뭘까요? 저희 정도의 연령대 분이신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이 장소 가서 직접 찍었거든요. 찍고, 이분이 여기에서 그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풀고 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책이 나와서 그 글을 다시 봤어요. 근데 다시 봤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지 너무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는 우리 성곽길, 화성행궁의 성곽길인데, 예, 많은 네. 사람들이 오고 가잖아요. 누군가는 네. 그냥 운동을 하고, 누군가는 경치를 보고, 예, 그리고 누군가는 그냥 식구들과 함께 나들이 삼아 오고, 예, 되게 다양하게 올 텐데, 이분의 이야기가 저는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주세요. 네. 아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궁을 둘러싼 성곽을 따라 길을 오를 때 답답한 느낌을 가졌으나 정상에 올라 바라본 수원 시가지의 모습과 하늘의 절경은 잊을 수 없다. 난 그 당시 삶에 힘겨움이 있었고 고달픔을 가진 그때 화성행궁은 나에겐 천국이었고 세상을 다 가진 한 사람이었다라고 느낀 그 순간이었음을, 맑은 하늘과 불어오는 바람을 느꼈을 때 비로소 나는 살아있고 살아가야 할 의미를 찾는 순간이었다. 요즘은 시간에 쫓겨 가보지 못한 행궁을 그리워하기도 한다. 다시 오를 때 그때의 느낌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싶다. 네, 와, 진짜 좀 저희 또래라 그런지 되게 와닿는 그런 뭔가가 있네요.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울컥했어요. 그러게요. 네. 네, 와,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음에 이 성곽길을 그곳을 다시 가면, 예, 이 말이 떠오를 것 같고, 그 감정을 저도 느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네. 이 얘기처럼 좀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가 살면서 되게 그런 순간이 많잖아요. 기쁠 때 이걸 누구하고 나누지? 답답할 때, 어딜 가서 이거 풀고 왔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답답하고 뭔가 트이고 싶고 할 때, 저는 이곳이 떠오를 것 같거든요. 와, 진짜 성곽길 탁 트인 그런 나만의 뭐 어떤 그런 저도 장소가 있어서 되게 와닿았던 것 같네요. 네, 또 가보고 싶네요. 네. 네. 이렇게 감동을 주는 위로를 담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예. 너무 좋은 시민들에게 좋은 시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 아니면 또 감동이었던 점들 있을 텐데, 특히 좋았던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를 뭔가를 하다 보면 이걸 뭔가 보여주고 싶고 뭔가 나타내고 싶고 이런 거에 점점 매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놓치지 않으려고 처음에 우리가 집중했던 시민들이 이 수원의 휴먼시티를 갖고 우리가 함께 어떤 그냥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위로와 그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위로존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를 좀 저희는 놓치지 않으려고 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기획을 할 때 하고 나중에 결과에 누군가 참여를 했을 때 하고 우리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너무 다르게 받아들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어떤 걸 했을 때. 근데 요번에 너무 좋았던 건 정말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오신 분들이 저희가 그분들과 나누고 드리고 싶었던 거를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하다. 어떻게 이거를 같이 느낄 수 있고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찰떡같이 받아들이고 함께 이거를 공감할 수 있지? 그랬을 때 정말 희열아닌 희열을 저희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네. 가장 좋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획도 좋았고 운영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그 진심이 네. 전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아쉬운 점이라는 뭐가 있을까요? 아쉬운 점은 우리가 그래도 뭔가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적으로 오는 부분들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경험치가 많고 누군가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조금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부분은 솔직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처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근데 할 수 있는 만큼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르다 보니까 이걸 같이 우리가 팀으로서 함께 즐겁게 복작복작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정말 즐겁게 하자. 못하면 못하는 대로 우리가 못하면 멈출 수도 있고 너무 애써서 상처받으면서 하지 말자라는 게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졌던 처음에 저희 모토도 빠삐용이었어요. 뭐냐면 빠지지 말자, 삐지지 말자, 그럼에도 용서하자. 아하, 그랬는데, 재밌네요. 네, 그랬는데 겉으로 표현을 하지만 삐진 것 같고 용서 못한 것 같고 왜 이렇게 약간 그렇게 정말 요 부분에서 우리가 크게 느끼고 이런 부분을 크게 보고 가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작하고 뭐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걸 할 때 우리 수원의 각 지역에 좀 골고루 모아서 우리가 수원에 그 동이 있잖아요. 그 동별로에 이렇게 하나씩 해서 우리가 팔색길 있는 것처럼 수원의 위로존에 이 지도처럼 이걸 만들고 싶었거든요. 아, 네, 네. 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름아름 지역이 좀 편중된 부분이 좀 컸어요. 그래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솔직히 그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양한 곳에 우리가 수원에서 곳곳을 좀 숨어 있는 곳들을 사연과 함께 찾아내고 싶고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를 했고 이런 부분이 컸었는데 예, 좀 지역적으로 좀 편중됐던 거 이런 부분이 좀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쉽네요. 수원에 곳곳이 담겼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네. 네, 네. 예,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니겠죠. 선생님들이 준비한 시간에 비하면 그 준비하신 과정과 이런 전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담아내기에는 너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귀한 시간 바쁘신데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 신청곡 하나 듣고 저희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신청곡 제가 가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바람꽃, 누가 부른 거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바람꽃. 바람꽃. 네, 제가 그러면 20대 때 제일 사랑했던 노래입니다. 아, 저희 20대랑 같을 텐데요. 그런가요? 네, 저도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찾아보고, 네, 선생님 듣고 싶었던 바람꽃 원곡으로, 네, 저희 20대로 돌아간 바람꽃을, 네,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컬 청년 문화가치 이현주 감독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 낯설은 이 비가 내 몸을 적시면 살며시 찾아드는 외로움 조용한 선술집에서 생각하는 그대 모습 길가에 가로등 내 몸을 비추면 살며시 찾아드는 외로움 조용한 그 카페에서 생각하는 그대 모습 그대가 내 곁에서 멀어져 바람 속에 묻힐 때 또다시 길을 나서며 맞는 낯설은 비와 외로움 내 마음 쓰러져 길가에 쓸쓸함이 쌓이네 길가에 가로등 내 몸을 비추면 살며시 찾아드는 외로움 조용한 그 카페에서 생각하는